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이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기기가 제가 볼 때 사용하시는 기기가 지금 캠이랑 그다음에 마이크가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줌에 그 컨트롤 패널 들어가서 옵션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뭘 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안내하고 있으면은 수업 시간이 그만큼 제가 컴퓨터에 대한 자문을 이렇게 해 드리면서 수업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수업 이외의 시간에 아마도 아이 아버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은 아마 알 거예요. 남자들은 대충 알아요, 이런 게 뭔지. 근데 이제 지금 수업을 하는 중간에 이걸 해결하겠다고 제가 잡고 있으면 수업료만 계속 나가니까 그거는 좀 저는 지양하는 편입니다. 네,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제가 기록을 하면서 봤는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제가 사진 파일이나 텍스트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하는 수업은 모두 다 녹화가 돼서 보내지고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우측 상단에 보면은 여기 시간이 가는 게 초 단위로 보이거든요. 여기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들을 통사표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려웠냐면은 정확히 1월 5일자로 나온 3인칭 단수 주어를 가진 문장들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서부터 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8분 5초대에 보면은 굉장히 뜬금없이 플레이 뮤직이라는 이 문장이 나와버리는 상태가 나오는데 저도 이거 지금 영상을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영상을 지금 여기서 틀어놓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텍스트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약간 저는 계속 보여요. 어떠한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기보다 그냥 대충 파악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답은 아닌데 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찍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연기를 잘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14분 44초에 봤던 모습이 제가 이번에 숙제 받고 나서 정확히 느꼈던 모습인데 시제 파악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어떤 문장을 보면은 이 문장의 시제가 평소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애초에. 그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15분 5초에 보면은 답을 듣고 놀란 표정을 보여요. 이런 익스프레션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답을 진짜로 이해하고 놀란 표정이 나오려면은 내가 생각한 이게 아니라 저게 답이었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떠한 일이 정말 있어서 거기에서 놀란 표정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는 놀란 표정이 맞아. 라는 경험적인 학습이 있기 때문에 놀란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놀라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분 58초에도 또 알았다는 표정을 지어요. 하지만 알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24분 10초에 현재 완료 시제라고 판단했는데 시제는 다른 거였어요, 사실. 이거는 가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완벽한 의역을 해버려요. 그냥 여기 언제부터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언제도 아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느낌상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상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 때문에 학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웬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거를 바로 직전 시점에 27분 직전 시점에 웬이 언제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7분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바로 또 다음 시점에는 바로 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하고 아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데 사실 제가 판단하는 건 이래요. 배운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기보다 그 상황에 자신이 해야 할 것 같은 행동을 캐치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마다 다 약간씩 다른데 가장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아이의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제가 가르쳐 준 거를 이미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캐치를 하고 "선생님 근데 그거는 이거 아니에요?" 내지는 "선생님 근데 이거는 방금 전에 그거 쓰신 거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한 걸 캐치를 해 버린다거나 내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까지 곁들여서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아니한가." 이런 식으로 말을 저한테 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모든 것을 파악할 패턴 인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미리 파악하고 이걸 약간 비판적으로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벨라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행동을 해야 될 상황에 그걸 파악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한 뉘앙스로 말을 한다면은 거기에는 하고 아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자신이 모르는 거를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요런 면이 좀 보여요. 지금 좀 많이 체크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33분 50초부터는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냐면요. 대충 또 오지 않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건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네 하고 저한테 자기도 놀라서 물어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뭘 물어볼 때 자기가 잘못하는 것들을 다 캐치하고 이러니까 대충 넘어갈 사람이 아닌 걸 캐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하고 자기도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다음번엔 또 연기를 또 하는데 연기가 아니라 그냥 찍어요.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말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생각 안 하고 답을 내버리는데 당연하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퀴즐렛 질문들을 몇 개를 돌려봤는데 그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느낌에 의해서 그냥 대충 찍어요. 찍는데 그게 무슨 시제인지 내지는 그게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같은 걸 파악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왜 일반 동사인지 설명을 해보시오. 내지는 그건 비동사인지 설명을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설명을 전혀 못해요. 네, 그리고 아마도 배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런 자세로 배우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43분 25초에 또한 알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 알았다는 표정이 나올 만한 맥락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주는 숙제들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아이가 오늘 틀렸던 모든 문장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갈아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성 날짜로만 만들면은 요만큼이 들어갔거든요. 오늘 이만큼 들어간 거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문제가 들어가는지. 지금 아이가 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시제 파악이랑 이런 걸로 이 동사표를 제대로 채우는 부분인데 아이한테 현재 없는 어휘들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만드는 동사표에 들어갈 문장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 들어갈 문장들을 랜덤하게 뽑아서 하나씩 시켜보고 있어요. 한글을 주고 영작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시켜보고 있는데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아이가 틀린 패턴은 이거였어요. She is play music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라는 문제를 만들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들려지고 그리고 나서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벨라가 전에 숙제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런 설명이 나온 걸 안 보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계속해서 피드백 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안 보는 것도 봐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해서 숙제를 전부 다 벨라가 계속해서 영작을 틀리는 것들을 전부 다 이유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그냥 찍어서 넘어갈 수 없게끔 받아쓰기 문제로 만들었어요. 이런 문제인데 이거예요. 이 문장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됐잖아요. 이거 키보드로 타이핑 다 해야 됩니다. 이건 찍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고쳐질 방법이 없고 아이가 일단 첫 번째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행동은 이거예요. 여기 이거.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찍는 것 자체를.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게 안 통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다 까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패턴 인지하는 게 힘들어서 놔버렸어요. 아이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서 진짜로 무언가를 배우기보다 그냥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척. 그게 오래 지속됐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먼저 고쳐야 됩니다. 아는 척하는 거 고쳐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알 때까지 저한테 물어보고 저도 이걸 알 때까지 파악하고 양보 없이 타협 없이 계속해서 알 때까지 시켜야 돼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오늘 숙제 편성된 것들이 전부 다 어려울 거예요. 벨라한테. 근데 숙제하는 거 제가 보면서 전부 다 어떻게 하는지 볼 거니까 봐줘야 돼요. 누군가는 이렇게.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